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 코드와 BEB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NMS, 셀렉티브 서치, RCNN 코드와 BEB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NMS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객지 감지 결과에서 바운딩 박스를 다루는 핵심 알고리즘인 IOU와 NMS를 구현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IOU는 두 경계 상자 간에 겹치는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IOU는 모델이 예측한 상자가 실제 객체를 얼마나 잘 포함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IOU 함수는 두 경계 상자의 좌표를 입력받아 겹치는 영역을 계산합니다. 두 상자의 교집합 영역을 계산하고 각 상자 영역과 합집합 영역을 통해 IOU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상자가 잘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MS는 중복된 경계 상자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상자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함수는 경계 상자를 신뢰도 점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상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상자들과의 IOU를 계산합니다. IOU가 임계값을 초과하는 상자를 제거하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복된 경계 상자를 줄이고 최적의 후보 상자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이미지 위에 바운딩 박스를 시각화합니다. 흰색 이미지를 배경으로 모든 상자와 점수를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상자가 많다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NMS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IOU 임계값을 설정하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IOU의 임계값이 0.1일 때는 중복 상자를 많이 제거하여 남는 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IOU 임계값이 0.5일 때는 적절한 상자가 선택됩니다. IOU 임계값이 0.7일 때는 바운딩 박스의 겹침을 허용하므로 더 많은 상자가 남습니다. NMS를 통해 중복 예측을 제거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티브 서치 코드입니다. 먼저 오픈CV를 사용해 입력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입력 이미지 경로를 통해 이미지를 불러온 후 이 이미지를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에 전달합니다. 분석할 이미지를 설정하고 셀렉티브 서치는 이미지에서 후보 영역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후보 영역이 많을 경우 상위 몇 개만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 후보 영역을 이미지에 그려서 확인합니다. 오픈CV의 렉탱글 함수를 사용해 초록색 박스를 이미지 위에 그립니다. 이는 후보 영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코드를 실행한 결과 이미지에서 다양한 크기의 초록색 사각형들이 표시됩니다. 이 사각형들은 셀렉티브 서치가 추출한 객체 후보 영역입니다. 다음은 RCNN 코드와 Fast RCNN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전 프로포절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에서 객체 후보 영역 ROI를 추출합니다. 이를 위해 셀렉티브 서치와 같은 전처리 기법을 사용합니다. 각 ROI에 대해 고정된 크기 224 by 224 크기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CNN으로 특징을 추출합니다.
패스트 RCNN은 RCNN의 속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로이플링과 엔드-투-엔드 학습입니다. 첫 번째로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CNN을 사용해 전체적인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리전 프로포절 단계에서 각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해 ROI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로이플링 단계에선 각 ROI를 피처맵에 매핑한 후 7x7인 고정된 크기로 변환합니다. ROI 풀링 결과를 플래튼한 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객체 분류 확률을 계산합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으로 경계상자를 보정한 후 결과를 출력합니다. 패스트 RCNN은 RCNN의 단점을 개선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IPM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IPM은 2D 이미지를 BAB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IPM의 목적으로는 가까운 물체는 크게, 먼 물체는 작게 보이는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원근감 왜곡을 제거하고 거리와 평행성이 유지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3D 공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BEV는 운전자의 시점과 같도록 설치된 카메라에서 PB로 얻어진 이미지를 평면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BEV의 특징으로는 운전자의 시점과 가까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면에 가까운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며 평행성과 거리 정보를 보존합니다. IPM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모든 물체가 지면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물체나 경사로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렌즈의 왜곡으로 인해 정확한 BEV 이미지를 생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왜곡 계수가 필요합니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3D 공간을 2D 평면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물체는 크게, 먼 물체는 작게 보이는 왜곡이 발생하고 평행한 섬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PM을 이용한 BEV 구현 단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캘리브레이션으로 정보를 읽고, 두 번째, BEV 이미지와 월드 좌표 변환 관계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월드 매핑으로 IMP를 처리하여 BEV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캘리브레이션 정보 읽기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의 특성과 위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의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인트린직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내부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초점 거리나 픽셀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익스트린직 파라미터입니다. 카메라와 워드 좌표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위치와 방향이 포함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의 결과로 카메라 매트릭스와 왜곡 계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BEV 이미지와 워드 좌표 간의 변환 관계를 설정합니다. 즉, 카메라 좌표계와 세계 좌표계 간의 변환 과정을 설정하는 것인데 변화를 위한 룩업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변환 과정에서는 월드 투 카메라, 카메라 투 이미지, 이미지 투 BEV 변환이라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룩업 테이블이란
각 BEB 픽셀이 원본 이미지의 어느 좌표에 대응되는지 저장된 테이블입니다. 3D에서 2D로의 투영 과정에 역과정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백월드 매핑으로 IMP를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백월드 매핑을 통해 BEB 이미지의 각 픽셀 좌표를 원본 이미지로 매핑합니다. LUT를 사용해 원본 이미지의 색상 값을 샘플링하고 BEB 이미지에 채워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BEB 이미지는 거리와 평행성이 유지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조는 BEB 변환을 통한 주변 환경 인식이라는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